뭐 요즘은 한국에서 미국에 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파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한국의 실시간으로 뉴욕 시간에 맞춰서 또 방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보다는 과거 저희가 뭐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꾸 월가 하는데, 그 월수시라고 그러죠. 사실 저희끼리는 월가라고는 안 해요. 월가란 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굉장한 부정적인 말이 이제 말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한국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파원들이 주로 이제 월가, 월스트리트 뭐 마치 뭔가 크게 있는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예. 단지 이제 투자 회사들이 미국에 한 6, 7군데가 메이저급들이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릴린치라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스미트 바니 이런 합쳐진 거죠. 그다음에 월스파고, 그다음에 UBS 정도, 그다음에 뭐 시티뱅크,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딱 집으면 이 친구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월가 할 때 도대체 누구를 월가라고 부르냐, 이런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 월가라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 중에 투자 분석가라고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말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문가들이니까. 하지만 어떤 한 회사에 취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라는 말 자체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뭔가 투자 의견이 좀 변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미국의 투자 의견은 네 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strong buy, 그 다음에 hold, 그 다음에 sell, 뭐 하나 더 있으면 뭐 strong sell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의견을 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석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디를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이팅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마치 전체의 의견 마냥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판단을 섣불리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방송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구글이 UBS의 한 사람의 투자 분석관에 의해서 바이에서 홀드 의견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경쟁이 높아지고, 또 우리 기존의 신문 방송에서 또 가지고 있는 법적인 소송이 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판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분명히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의 또 그 투자 분석관들은 사실 아직도 바이 시그널 또는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이에서 홀드 의견을 줬던 것 때문에 이게 웬일이라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때는 조금 그날은 조금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의견들, 아주 가는 방향들이 대부분의 바이 시그널을 주는 투자 분석관이나 그 회사들,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폴폴리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특히 대형 회사들, 대형 주식들, 이런 라지캡 회사들은 보통 대략 한 16군데 정도, 뭐 적게는 10군데, 많게는 심지어는 40군데의 투자 분석가, 중소형
월스트리트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많으니까 거기서 투자 분석관들이 이렇게 레이딩을 이제 뭐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레이딩이 계속 바뀌면서 하는데 어떤 그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테마주라고 하죠.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AI가 테마주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뭘 상실하고 어떤 너무 심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일주일, 2주일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의견을 가지고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세 번째 이게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AI는 뭐 트렌드이긴 해요. 새로운 트렌드이긴 하고 AI가 없이는 사업을 사실은 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뭐 제너리티브 AI, 그 다음에 R&D에도 A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도 AI, 광고에도 AI, 그 다음에 투자 분석하는 데도 AI. 그러니까 AI가 쓰이는 새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해서 실수가 있거나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은 분야에 대해서 지금 AI로 다 교체되고, 거기에 관련된 칩,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거기에 관련된 뭐 스위치라든지 그런 장비들, 이런 거 회사들이 지금 뜨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을 했죠. 뭐 어떤 구글이나 이런 뭐 페이스북도 뭐 3% 이상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테마주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만 또 해서도 안 되겠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돈을 빼서 또 딴 데다가 집어넣고 또 이렇게 이게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좋지 않다. 그래서 균형 있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뭐 새로 그 AI 관련주가 IPO로 나가거나 아니면 나왔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상승 속도가 빠른 회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AI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제가 밀크 방송이나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내년 초에 또 새로운 AI 칩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계속 그런 트렌드는 이어져 나갈 것 같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메타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텐셜이 크고 많기 때문에, 또 아직 포텐셜이 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아직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바이나 스트롱 바이를 시그널 주는 그 투자 기관들이 80%에서 90%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뭐 투자에 상관없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